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안철수 신당의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장현 이사장이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쪽 후보군들의 행보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내년도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10여 명의 입지자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교육감 선거가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슬로시티 증도가 차 없는 섬으로 조성될 계획인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치매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침대에 묶여 학대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가 합동 단속반을 꾸려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비가 그친 오늘은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전남은 영하 2도에서 3도 분포로 어제보다 최고 7도가량 낮고 바람까지 불어 체감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1도 분포로 평년보다 다소 춥겠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다시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안철수 신당의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어 온 윤장현 이사장이 안철수 의원의 멘토로 알려진 법륜 스님과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광주와 호남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뤘는데 중간중간에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저와 함께 토크 콘서트는 광주 전남 비전 21의 윤장현 이사장이 묻고 법륜 스님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윤 이사장은 지난 대선 이후 실망에 빠진 광주 시민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구했습니다. 광주 별로 부끄럽지 않고 늘 당당히 했는데 왜 우리 요즘 힘들지? 왜 어려운 것 같지? 이런 거 아닐까요? 법륜 스님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광주가 앞장설 때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역시 우리 광주는 평화 시대보다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횃불이 되는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광주 공동체를 어떻게 아우를지에 대해선 의미심장한 말이 오갔고 객석에선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 말공동체 단위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정이고 정치가 그걸 뒷받침해주는 그런 게 정말 바람직한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광주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죠, 뭐 여러분들이. 광주부터요? 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두 대담자 모두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장 후보로 거론되어 윤 이사장이 대중 앞에 공개적으로 나섰다는 점, 시민사회 활동가와 안철수 세력의 실행위원 다수가 관객으로 참여한 점으로 볼 때 순전히 대담만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출마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광주와 호남을 화두로 윤 이사장이 공개 행보에 나서면서 안철수 신당은 물론 민주당 쪽 후보군들의 행보도 한층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내년 광주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10여 명의 입지자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며 조기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는 장휘국 현 교육감이 재선 도전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박표진 전 부교육감과 윤봉근, 정희곤, 박인화 광주시 의원, 그리고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양형일 전 국회의원과 김왕복 조선 이공대 총장도 조만간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일부 후보들은 SNS로 이름을 알리거나 언론 등을 통해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가 사육사를 공격한 가운데 우치동물원에서도 사육사 안전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와 우치공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우치동물원에서는 2인 1조의 사육사가 단지 철문을 잠그는 방식으로 사자와 호랑이 등 맹수류 23마리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금장치 외에는 CCTV 등 별도로 사육사를 보호할 설비가 없어서 긴급 상황 대처가 어려운 만큼 사육사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공무원의 집단 성명 사태로 시와 의회 사이의 갈등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합작 사업, 즉 겜코와 관련된 본질에 대한 논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양측이 변죽만 올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겜코 사업이 사기극이라는 홍인하 광주시 의원의 긴급 현안 질의와 광주시 문화정책실의 집단 성명. 이례적으로 벌어진 일련의 사태로 광주시와 의회의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단됐던 예산 심의는 시민 여론을 의식해서 다시 시작됐지만 시의회 측은 책임 있는 인사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광주 시민을 무시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반드시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시장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직접 대응보다 물밑 여론전에 더 열중하는 모습입니다. 겜코 사태로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또다시 시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내년 광주시장 선거에서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후보의 치열한 경쟁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겜코 문제의 재부상은 광운태 시장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역으로 홍인하 의원과 참여자치 21이 안철수 의원 쪽에 연관돼 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와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억지로 주장하고 있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시의원들이 정치적 입지에 따라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면서 의원끼리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하우스포어와 렌트포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금융상품들이 정작 서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외면하고 있어서 생색내기 정책,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목돈 안 드는 행복전세. 농협과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됐습니다. 하지만 나온 지 3달이 됐지만 농협 광주 전남 지역본부의 경우 12건에 5억 4,600만 원의 계약에 그쳤습니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인 목돈 안 드는 드림전세는 이 지역 각 은행마다 계약이 거의 없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광주 전남 지역은 2억 원 이하의 전세 계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주택금융공사의 적격전환 대출도 외면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 이용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은행 자체 상품이나 공사 유보금자라는 상품의 금리가 적격전환 대출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이 다소 미미합니다. 정부의 전세자금 이용 실적이 저조한데요. 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보다도 전셋집이 부족한데 집주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가면서 세입자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기존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인 근로자 서민전세자금대출보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상품의 이자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정책이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면서 속빈 강정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치매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침대에 묶여 학대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광주시가 합동 단속반을 꾸려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노인을 묶어 학대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광주의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90여 곳에 대해 앞으로 2주간 의료기관 불법 행위와 의료법 위반에 대해 밤낮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도록 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병원이 초진 예약 환자들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대병원은 교수 1명이 초진 예약 환자를 최소 5명 진료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지난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엔 교수들이 초진이나 재진 환자 구분 없이 하루 목표 환자 수를 위주로 진료해왔습니다. 초진 환자들이 이 혜택을 받으려면 병원 콜센터 등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합니다. 슬로시티 증도가 차 없는 섬으로 조성될 계획인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벌써 섬 입구에 주차장 조성 공사가 시작됐고 대체 교통수단도 마땅히 없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매년 8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신안군 증도. 면적만 28제곱킬로미터, 해안선 길이도 43km에 달합니다. 신안군은 증도를 차 없는 섬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올해 6억여 원을 들여 섬 입구에 승용차 400여 대를 세울 수 있는 대형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20억여 원을 추가 투입해 2015년까지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단계적으로 차량 통행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뭐 제목은 차 없는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차 안 다니는 섬 일정 시간대에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넓은 면적에 곳곳에 산재해 있는 주요 관광지를 외지 손님들이 차량을 타지 않고 찾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주민들 역시 증도에 등록된 770여 대의 차량을 멈출 경우 생활 불편은 물론 관광객이 감소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차 타고 와서 이렇게 섬을 다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해야지 저거다 차를 놔둔다 해서는 이것은 안 맞은. 증도 관광지가 굉장히 넓고 큰데 차가 없으면 너무 불편해서 참 안 좋을 것 같아요. 바닷바람을 가르며 내달리는 소형 버스. 순수하게 전기로만 움직이는 14인승 전기 셔틀버스입니다. 지난 2010년 관광객 탐방용으로 쓰기 위해 5대가 도입됐습니다. 신안군이 차 없는 섬을 조성하면서 대체 교통수단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이 전기 셔틀버스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증도에서는 운행하는 전기 셔틀버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갯벌 생태 전시관 뒤 창고에 처박혀 있는 전기 셔틀버스는 곳곳이 녹슬어 있고 언제 마지막으로 사용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가득합니다. 2대는 수리에 들어갔고 창고에 남아있는 3대도 배터리 충전이 제대로 안 돼 운행이 쉽지 않습니다. 배터리가 하면은 쓰지도 못하고 처음에 한 거 전기 시설 자체가 여기서 수리도 가능 불가능하고. 신안군이 전기 셔틀버스를 구입하는데 투입한 예산은 1억 1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버티자 뭐 동시에 3대가 동시에 이렇게 막 5대가 움직일 만큼 그렇게 뭐 대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와 마차 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용역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앞뒤 맞지 않은 행정에 비춰보면 차 없는 섬 조성이 가능이나 할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지법 이동호 판사는 선수 출신 야구인을 사회인 야구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35살 신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사회인 야구단 감독이자 의사인 신 씨는 야구선수 출신을 아마추어 경기에 출전시키기 위해 지난 5월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 의뢰해 야구선수 출신 3명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혐의입니다. 이른바 귀태가 현수막으로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안 탄압용 수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은 단순 철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일을 명확한 사실관계나 증거도 없이 짜맞추기식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물타기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인 만큼 검찰이 수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위탁 경영하고 있는 해남 대한조선의 경영 정상화가 번개되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자 경영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아직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불산단에 있는 대한조선의 외부 공장. 올 들어 수주한 석유 제품 운반선 8척을 건조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석유 제품 운반선은 벌크 화물선만 건조하던 대한조선에게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다양한 선박을 건조하는 이른바 종합조선업체로 변신을 시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수주한 8척의 선박은 정유된 기름을 나르는 정유 운반선입니다. 큰 이익은 내지 못하지만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데는 충분한 성과와 물량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경영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는 대한조선은 최근 18만 톤급 벌크선 14척을 수주해 위탁 경영이 끝나는 오는 2016년까지의 일감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시급한 과제는 선박 건조 기간을 얼마나 단축할 수 있느냐입니다. 선박의 추가 수주가 가능해야 향후 독자 경영 등 조선소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선박 건조 이행 보증 RG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12월 초로 예정된
산업은행의 이제 RG 문제가 잘 정책적으로 해결이 돼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반이 닦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8만 톤급 벌커선에서 인정받은 기술력과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대한조선. 조선 경기 회복기를 맞아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의 궤도에 진입했지만 독자 경영의 길을 열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초등 돌봄 교실 확대 정책이 무리하게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은방 광주시 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예산 심의에서 각급 학교 유휴 교실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초등 돌봄 교실 140곳을 추가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관련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일선 학교의 실태와 학생 수요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광주시 초등 돌봄 교실 신청 학생 수는 4,500여 명에 달했지만 시설 부족 등으로 30% 가까이 탈락했습니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가 한뜻으로 태풍 피해를 당한 필리핀 돕기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의회는 필리핀 태풍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시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모금한 130여만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광주시도 식수와 담요 등의 구호 물품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키로 하고 오늘 발송식을 열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광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 개 기관은 앞으로 모금 활동에 참여하거나 캠페인 홍보를 하는 한편 성금을 관리 또는 배분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상호 필요한 업무를 지원합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회 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다문화 한마당 축제가 이주 여성 등이 참가한 가운데 광주 북구 다문화 가족 거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축제와 함께 거점센터에는 다문화 체험관과 징검다리 작은 도서관이 문을 열어 다문화 음식과 식품, 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한편 다문화 가족의 독서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